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드디어 어려운 과목 사회복지 정책력 종강 시간입니다. 정말 기분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종강하면 하여튼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한 마음을 갖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보장 및 국민건강보험, 그래서 이제 8장, 9장은 이 법제론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제론에도 동일한 과목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두시면 아주 수월합니다. 의료보장의 개요 나오는데요. 의료보장제도 쭉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국민건강보험 방식이 있고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큰 틀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영어 외운 사람 정말 개토레이예요.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사회보험 방식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요. 정부 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 재원을 마련해서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한다. 비스마르크 방식 사회보험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독일, 프랑스 등이 시행을 한다라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료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국민건강보험 방식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익숙하죠? 우리나라 체제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 대만 체계다라고 보면 되고요. 국민이 보험 집단을 형성해서 보험료를 각출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그래서 우리 보험료 띄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조세로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책임도 진다. 가장 확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는 영국, 이태리, 스웨덴, 뉴질랜드다. 디질랜드가 아니라 뉴질랜드입니다. 4개 되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죠. 다음 중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이 아닌 나라는 1. 영국, 1. 이태리, 3. 스웨덴, 4. 뉴질랜드, 5. 디질랜드 하면 답이 디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골라주면 되고요. 한 번 더 갑니다.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 나라에서 조세로 무료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 방식 우리나라 대만이고 사회보험 방식 독일 프랑스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진료비 본인 부담제, 진료비 지불 방식 어쩌고저쩌고 복잡합니다. 이런 거 다 외우면 행위별수까지 총액계약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못 넘어가는 분들 아주 저장 중독증 병입니다. 그래서 버리십시오. 나무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치기를 못하면 나무가 가지치기를 못하고 또 열매가 다닥다닥 열매를 솎아내지 못하면 큰 열매를 못 맺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열매가 다닥다닥 있다. 외울 거. 이것도 그냥 조그만 건 다 버리고 시험에 나올 것만 잡자. 이런 큰 틀로 버려야 합격입니다. 많이 외워야 합격이 아니라 버려야 합격입니다. 여기서 나올 건 포괄습과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괄습과제. 이거 보니까 갑자기 DGR이 생각나네요. 이게 습관이네, 이거. DGR 같죠? DRG예요. DGR이 아니라 DRG 나오면 포괄습과제예요. 여러분 반갑죠? DRG 나오면 시험 문제에 DRG 나왔다면 답이 뭐라고요? 포괄습과제다. 포괄습과제는 동일 질병의 동일 급여 보장 이렇게 쭉 나오는 어떤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군은 예를 들면 2,000원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보험료에서 뛴다 이겁니다. 환자는 좋죠. 2,000원만 내고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2,000원만 내고 나머지 다 공대에서 낸다. 편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싫겠죠. 공단도 싫겠죠. 왜? 2,000원만 내고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점이 뭐예요?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포괄식과제다. 그래서 포괄식과제 할 때 뭐 의사들 데모하고 막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내용보다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시행을 했다. 2012년 7월. 그러니까 2012년 7월에 포괄식과제를 시행했다. 근데 이때 몇 가지 질병군이에요? 7가지 질병군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8가지 질병군에서 법이 개정됐어요. 7가지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 8가지 질병군으로 시행됐다면 땡입니다. 8가지가 아니라 7가지다. 하나가 빠졌죠. 하나가 뭐냐면요. 자연분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이 옛날에는 포괄식과제로 됐었는데 지금은 자연분만이 포괄식과제가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7가지다. 7가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치질, 맹장, 편도, 탈장,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 자궁 수술, 제왕절개 이 7가지군은 포괄식과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인두제는요. 그냥 넘어가세요. 왜요? 그냥 인두를 치지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국민건강보험 방식과 그래서 다시 한번 잔소리가 같지만요. 나올 거는 확실하게 알고 안 나올 거는 버리고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포괄식과제 우리나라에서 2012년 7월 일부 시행 8가지 질병군이 아니라 7가지 질병군이다. 7가지 뭐하다? 백내장, 치질, 맹장, 편도, 탈장, 자궁, 제왕절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연분만은 빠졌다. 포인트 잡으십시오. 이러면 공부가 재밌어요. 알 건 내 것으로 만들고 버릴 건 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거 외우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포인트만 잡는 게 강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방식이죠.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다. 이게 더 크겠죠. 보건서비스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대만인데 이건 뭐예요? 아프면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중심적이다. 건강보험 방식은 치료 중심적이다라고 하고요. 국민보건서비스는요. 의료 서비스를 예방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와 예방이 같이 가지만 예방 중심적이다. 그래서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예방이 더 크다. 크기가. 국민건강보험 방식은 예방이 아니라 치료 중심적이다. 그래서 요 2가지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요건 아까 했죠? 국민건강보험은 한국, 대만이고 보건서비스는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입니다. 왜 다 알아요? 건강보험료 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가 해본 건 쉬워요. 근데 안 해본 건 생소하거든요. 보험료 띄고 내니까 쉽죠. 그래서 병원 갈 때 우리 건강보험증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워 보여요. 내가 해본 건 쉬워요. 적용 대상이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영자가 된다. 그렇죠. 국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가 돼요. 여기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에서 의료수급을 받는 분들은 이 건강보험을 받는 이중복지잖아요. 왜? 여기서 국기법에서 이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그래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갑니다. 문제의 출제자는 항상 함정을 파놓거든요.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에서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인데 뭐 당연히 가입을 하겠지라고 하면 땡이에요. 왜? 여기 제외가 있잖아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가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잡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라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보고요. 보험료의 경감 대상 얘가 시험 문제입니다. 보험료의 건강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 또 포인트 잡으십시오. 그래서 포인트만 잡는 것만 여러분들이 엑기스 쪽쪽 빨아드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인 자 보험료 경감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보험료 경감됩니다. 섬, 벽지, 농어촌 그래서 뭐 저기 뭐 무도나 저기 뭐 이렇게 뭐 섬에서 뭐 무도, 외도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보험료 경감됩니다. 왜 이 사람만 경감돼요? 나도 좀 경감받고 싶어요. 무도로 이사 가세요. 섬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섬에서 사시면 보험료 경감됩니다. 휴직자도 경감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나 1년 동안 휴직하고 싶어. 이분도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직장 다니다가 휴직했어. 설마 이런 분이 뭐 이 보험료 경감되겠어? 라고 하면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휴직자도 보험료 경감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그래서 국가유공자, 휴직자, 장애인, 섬, 벽지, 농어촌 또 65세 이상 다 보험료 경감 대상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특히 휴직자는 아니겠지 해서 여기서 아주 걸려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국민건강보험료의 급여, 요양급여, 뭐 요양기관, 요양급여는 뭐예요? 현물입니다. 요양기관, 요양급여에서 뭐 서비스 주는 거, 현물급여, 요양기관 쭉 나오는데 건강검진도 현물급여입니다. 건강검진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가치예요. 그래서 물건, 건강검진에서 건강 받는다. 그래서 돈이 아닌 가치를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근데 이렇게 보면 또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비가 나와요. 비는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비풍초 똥발쌈. 갑자기 화투가 생각나네. 비풍초 똥발쌈. 그 비가 아니라 또 가수 비가 아니라 비용이. 그러니까 비는 뭐예요? 비용이다. 그래서 빗자가 나왔다. 그럼 현금급여예요. 그러면 빗자가 안 나왔다. 다 현물급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울 거 없죠? 다시 갑니다. 요양비처럼 이렇게 비가 나오면 풍이 아니라 비가 나오면 현금급여고요. 나머지는 현물급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도 볼 거 없습니다. 부가급여, 임의급여 쭉 나오는데요. 부가급여, 임의급여는 뭐냐면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부가적으로 준다 해서 부가급여, 임의급여라고 나오는데 이런 내용보다는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병은 이제 병 중에서 질병을 얻었을 때 주는 수당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외국은 상병수당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이 있다 없다? 없다. 시험 문제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나가면 땡입니다. 땡. 상병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제비도 존재한다라고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장제비는 폐지됐다. 그래서 장제비 폐지,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하고는 해당이 없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시험도 안 나오겠죠.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입니다. 장기 요양.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보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요양 문제 등을 위해서 사회 연대 올릴 때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사회보험제도다라고 나오는데 모든 세대예요. 모든 세대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서 혜택을 주니까 뭐예요? 세대 간이겠죠. 그러니까 세대 간 혜택이다. 다시 갑니다. 장기 요양 보험은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
세대 내가 아니라 세대 간 혜택이다. 다음 중 세대 내 혜택이 아닌 것은 나오면 답이 뭐예요? 장기 요양보험이죠. 장기 요양보험은 세대 간 혜택이다 라고 포인트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등급 판정 또 포인트 잡으십시오. 그래서 등급 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 쭉 나옵니다. 1등급은 뭐예요? 일상 전적으로. 2등급 상당 부분, 3등급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은 3등급, 일정 부분은 4등급. 치매입니다. 여기도 치매, 여기도 치매인데 여기는 인지 지원이에요. 인지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등급이 있는데요. 요양인 점수에서 45점 이상 51점, 45점에서 51점 사이,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 치매고요. 45점 미만은 뭐예요? 인지 지원 등급이다. 인지 지원 등급이다. 그래서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죠. 대가리 지원 등급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기나옵니다.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요양인 점수가 50점 미만인 자다 라고 합니다. 땡 50점 미만이 아니라 45점이다 라고 보고요. 갑자기 치매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친구들 만나면 이제 부모님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친구가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치매기가 살짝 있으니까 등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갔다고 합니다. 갔다고 하는데 심사 갈 때 이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꼬집어도 아프다가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알았어. 뭘 얘기해도 들리다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모른다고요? 라고 이제 짜고 등급을 받으러 갔습니다. 막 꼬집었는데 아파도 꾹 참았대요. 아파요? 안 아프다고. 들려요? 몰라.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몰라. 그래서 잘 통과했대요. 근데 맨 막판에 이 노인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돈의 강박이 있어요. 돈에 굉장히 집착이 있는 게 노인분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통장에 돈 10원도 없죠? 돈 지금 10원도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무슨 소리야? 통장에 나 100만 원 있는데. 그래서 탈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인분들의 특징은 돈에 굉장히 강박적인 또 집착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갑니다. 이건 특별하게 볼 거 없고요.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갑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는요. 방문 요양이에요. 재가 방문. 그래서 집에 방문해서 방문 목욕도 하고 또 주야간 보호도 하고 이렇게 재가급여다.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가급여가 우선이냐, 시설급여가 우선이냐? 재가급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가 더 우선이고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 요양급여에서 재가급여보다는 시설급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땡!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장기 요양보험료에서도 시험 문제가 문제 나옵니다. 장기 요양보험료 보통 이제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고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나올 때 건강보험료 얼마, 장기 요양보험료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통합징수됩니다. 통합징수되고 각각 독립회계예요. 각각 돈 계산은 따로 한다는 겁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돈 계산은 따로 한다. 독립회계를 관리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보험 가입자와 동일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독립회계를 관리하는 각각 독립회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동회계를 관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통합징수니까 공동관리지.
땡입니다. 통합 징수하되 각각 독립 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장기 요양 기간의 지정, 또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나오는 문제만 콕콕 찍어도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에 요양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장기 요양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다 삑사리입니다. 동의, 허가 아니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이 시험 문제입니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단원이죠.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산재 여러분 다시죠. 산재보험은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직업위험이론이라고 한다. 여기도 시험 문제입니다. 산재보험의 특징은 직업위험이론, 직업에 위험이 있으니까 산재비용은 생산비용의 일부라고 한다. 왜?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직업위험이론이라고 한다. 또 최소 사회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그렇죠.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함으로써, 왜? 산재 처리하니까요. 그래서 산재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한다. 사회비용을 최소화한다. 최소 사회비용 이론. 또 사회적 협약 이론이라고 한다. 왜? 서로 노사 간의 양측이 협약하니까. 왜? 서로 좋아야 되니까. 또 원인주의 이론이라고 한다. 왜? 산재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돼 있어야죠. 업무 기인성, 업무 수행성. 그래서 업무 기인성, 업무 수행성과 같은 두 가지 요건, 이걸 원인주의 이론이라고 해요. 업무와 관련된, 업무와 기인돼서 한다. 업무 기인, 업무 수행. 그래서 요 시험 문제입니다. 직업 위험 이론, 최소 사회 비용 이론, 사회적 협약 이론, 원인주의 이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딱 떨어져. 산재보험 이론이 아닌 것은 1번 직업위험 이론, 2번 최소사행 비용 이론, 3번 사회적 협약 이론, 4번 원인주의 이론, 5번 떡볶이 이론하면 떡볶이 이론이 L합니다. 라고 보시고요. 각 특징들, 네모 박스를 해서 산재보험 이론에 알맞는 것은 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의 특징, 무과실 책임주의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뭐냐면요. 내가 과실이 없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든다. 예를 들면 저 옛날에 떡공장 다녔습니다. 떡공장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떡공장 다니다가 떡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네요. 넘어져갖고 떡판이 다 엎어졌어요. 그 이빨이 부러졌네요. 근데 내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더라도 이거는 회사에서 무과실 책임, 내가 회사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산재보험을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다쳤더라도 업무와 일하다가 다쳤으면 회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산재 책임을 쥐어줘야 된다. 산재 책임을 줘야 된다.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다라고 보고요. 하나 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면요. 산재보험은 피보험자가 없어요. 피보험자는 보험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산재보험은 뭐예요? 보험료는 누가 내요? 산재보험료는 철저화가 사업주가 다 내는 거예요. 사업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건 땡이에요. 무조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다 내는 거예요. 근데 받는 건 누가 받아요? 받는 건 혜택은 누가 받아요? 근로자가 받아요. 근로자가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고 그 내가 낸 보험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회사에서 냈고 전액. 받는 건 근로자가 받으니까 피보험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다. 그렇지, 받는 사람이 근로자니까 맞지라고 하면 땡이에요.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입자의 종류갑니다. 당연 적용 가입자, 당연 적용,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임의 적용 가입자,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요. 보험 가입 여부가 사업자의 의지에 이르면 사업자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임의 적용 가입자, 의제 적용 가입자,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이 임의 적용 사업으로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당연 적용이 되는 사업으로 간주한다. 일정 기간 동안 당연하게 당연 사업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업무상 재해 인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은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상 사고도 있고, 이건 뭐 상식이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도 있겠죠. 또 출퇴근 재해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출퇴근 재해가 시험에 잘 나오더라. 출퇴근 재해는 뭐냐면요. 출근할 때 사고가 나면 이것도 다 산재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출퇴근의 합리적인 방향이 돼야 돼요. 만약에 뭐 서울에서 광명으로 출근을 하는데 뭐 포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건 노선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아니 뭐 강원도에서 사고가 났다. 근데 출근할 때 서울서 출근해서 광명을 가야 되는데 강원도로 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노선이, 출근 노선이 현저하게 다를 때는 산재 처리를 못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산재보험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가 있고요. 휴업급여가 있고요. 장애급여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휴업급여, 취업을 했을 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기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고 3일 이상이면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일일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 그래서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 그래서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한다라고 보고요. 장애급여의 장애 등급 1등급, 3등급의 중증 장애인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지급한다. 1등급, 3등급의 중증 장애인은 연금으로만 지급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장애비 갑니다. 현금 급여죠. 장애비 여러분 다시죠. 장례비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평균 임금의 121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20분입니다. 평균 임금. 보통 이제 통상 임금이 있고요. 평균 임금이 있다. 평균 임금이 있다. 그래서 통상 임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급이에요. 월급. 평균 임금은 월급 플러스 부가급여. 부가적으로 받는 급여. 뭐 예를 들면 뭐 사대보험, 뭐 사택 지원, 뭐 또 여러 가지 상여금, 보너스 이런 것들 합친 거죠. 평균 임금이 더 크죠. 통상 임금보다. 그래서 근로자가 평균 임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통상 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이다. 시험 문제에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통상 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휴업 급여도 통상 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장례비 평균 임금의 120분. 이게 보시고요. 이제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사망한 거. 이건 장례비고요. 사망한 경우다. 사망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001분을 준다. 며칠 분요? 사망할 경우에는 1001분이다. 왜 1001분이에요? 천국 갔으니까. 그래서 천국 갔으니까 1001분. 사망한 경우에는 1001분. 또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120분. 뭐 이렇게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종목을 하려고 했더니 또 갑자기 또 뭐 혀도 굳어지고 또 뒤에 중요한 부분도 또
자세하게 설명할 분이 있어갖고 한강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종강을 딱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강을 더 연장해서 다음 시간에 또 시험 문제 엄청 나오거든요. 문제 받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커피를 마시고 재충전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진짜 종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